자, 이제 다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설명은 이 정도로 하고요. 이제 진짜로 사용하기 위한 세팅, 설치하고 세팅하고 이런 거 좀 할 건데, 우리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이 웹 서버를 설치해야 된다라고 했어요. 얘를 가장 먼저 설치를 좀 해볼 거예요. 자, 크롬에다가 톰캣이라고 검색을 하겠습니다. 톰캣. 자,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아파치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이 나와요. 자, 여기로 들어갈 겁니다. 그러면 뭔가 사이트가 나왔는데 전체 다 영어로 되어 있고 막 샬라샬라 되어 있으니까 좀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겠지만 절대로 당황할 필요가 없다. 우리는 얘를 해석할 필요조차도 없어요. 그냥 우리 설치하러 갈 겁니다. 자, 이쪽 왼쪽 중간쯤에 보이는 다운로드 쪽을 볼 건데요. 이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도 버전이 다양하게 있어요. 우리가 JDK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듯이 이 웹서버라는 녀석도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자바 버전과 톰캣 버전을 어느 정도는 호환되는 걸 잘 매칭을 시켜줘야 돼요. 자바가 버전이 되게 저버전인데 톰캣을 고버전을 쓰면 호환이 안 돼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고려를 해야 된다. 근데 우리가 지금부터는 사실 JDK를 좀 낮은 버전을 안 쓸 거거든요. 그냥 고버전을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톰캣도 좀 위에 있는 버전을 쓸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은 11 버전이 알파라고 들어있죠? 얘는 안 쓸 거예요. 보통 뭐 물론 100%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떠한 프로그램 툴 같은 거 뭔가 프로그램을 다운받아서 설치를 하려고 할 때 무작정 최신 버전을 받는 게 안 좋을 때가 많아요. 자바도 마찬가지예요. STS도 마찬가지. 무조건 최신 버전을 쓴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보다 좀 더 많았던 것 같아요. 개발을 하다 보면. 이것도 마찬가지. 우리는 10 버전 사용할 거예요. 10 버전. 그래서 톰캣 10 여기를 선택을 할 겁니다. 자, 근데 10 버전 중에서 가장 높은 버전이 10.1.17 여기 나와 있는 이건데 우리 이거 안 쓸 거예요. 10.1점대가 뭐 큰 문제가 없기는 할 건데 좀 더 안정적인 거, 대중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썼던 것 쪽으로 내려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10.1.17보다 더 아랫 버전을 사용할 건데 걔는 어디서 봤냐? 아카이브 여기로 들어갈 거예요. 여기. 그럼 뭔가 여러 가지 버전들이 나왔죠? 자, 이 중에서 밑으로 조금 내려가다 보면 10.0.27 버전이 있어요. 이 녀석을 클릭할 겁니다. 그리고 이 안에서 빈이라고 하는 곳을 들어갈 거예요. 여기 빈. 자, 여기까지 문제 없으실까요? 자, 그럼 여기서 윈도우 64의 G 파일 여기까지 얘를 선택을 할 겁니다. 이 64 GB 두 개가 더 있는데 얘네 말고 딱 R집까지 있는 거. 이 녀석을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될 겁니다. 여기 지금 받아지고 있어요. 사실 지금 10.1점대 버전을 써도 전혀 상관은 없을 거예요. 괜찮긴 할 텐데 혹여나 하는 마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설치가 완료가 된 것 같으니까 우리가 사용하고 있던 STS 버전이 몇이지? 확인을 좀 해볼게요. 20.0 오케이. 10.1점대 버전을 써도 문제는 없겠지만 10.0.27 이 버전은 진짜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좀 더 넓게 소환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로 선택을 한 거고요.
사실상 이 버전이 달라진다고 해서 다이나믹한 차이가 존재하는 건 아닌데 툴들 간의 호환적인 문제가 좀 커요. 버전에서. 그래서 문제가 확실하게 없는 이 버전을 골랐습니다. 다 설치가 완료되셨을까요? 얘는 금방 되기 때문에 얘 압축을 그냥 풀어주시면 돼요. 어떻게 풀든지 간에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시면 되는데 압축을 풀어낸 그 결과 폴더 있죠? 그 폴더를 여러분들이 찾을 수는 있어야 됩니다. 당연히. 저는 여기에 압축 풀기를 해서 압축 푼 파일을 여기다가 만들 건데 이런 거는 그냥 진행하셔도 됩니다. 이 BAT라고 하는 확장자가 이제 뭔가 이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확장자인데 알집 같은 데에서 의심 파일로 확장자 자체를 막아놔서 그래요. 근데 무시하고 그냥 얘 해서 받으면 돼요. 얘는 문제가 없는 게 확실하기 때문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여기에다가 압축을 풀었기 때문에 폴더가 바로 옆에 생겨났죠? 자, 다른 데에다가 압축을 푸신 분들은 본인이 압축 푼 폴더를 찾아가시면 돼요. 전 여기 있으니까 이거. 이 폴더를 여기다가 두고 써도 상관은 없어요. 상관은 전혀 없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 코드를 작성하고 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사용할 프로그램이니까 우리가 만들어 놨던 폴더 쪽으로 좀 옮겨주는 게 관리하기 편하겠죠? 저는 얘를 잘라내기 할 겁니다. 이 폴더 자체를 잘라내기. 뭐 컨트롤 X로 해도 되고 우클릭해서 잘라내기 하셔도 되고 상관없어요. 그리고 본인 이니셜 폴더 있죠? 이거 해놨던 거 여기로 들어와서 이 폴더 안쪽에다가 붙여넣기 해주겠습니다. 이 폴더 안에 뭐 워크스페이스 안 혹은 뭐 우리가 사용하는 STS 안 여기 말고 그냥 우리 이니셜 폴더 안쪽에다가만 이렇게 붙여넣기를 할 거예요. 자, 여기까지 완료가 되셨으면 이제 우리가 설치하는 작업은 끝. 실제로 STS 프로그램 안에 그 툴 안에 들어가서 얘를 인식시키는 작업 하나 더 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설치는 끝났다라는 거. 자, 그럼 오랜만에 STS를 한번 열어볼게요. 근데 열기 전에 우리 이거 했었나요? STS 초반에 설치했을 때 이거 세팅했었죠? 이거 수업에서 알려드렸던 것 같은데 그죠? 그럼 얘는 더 안 건드려도 되고 바로 STS 켜주겠습니다. 톰캣 설치했던 브라우저는 끄셔도 돼요. 자, 간만에 STS를 좀 들어왔는데 기존에 사용하던 프로젝트는 그냥 클로즈로 닫으셔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얘를 사용할 건 아니니까. 자, 그리고 바로 톰캣을 적용시키는 게 아니라 뭔가 설치를 하나 더 할 거예요. 자, 윈도우에 설치도 해야 되지만 설치를 먼저 하죠. 윈도우가 아니라 헬프로 가겠습니다. 헬프. 여기에 Install New Software라고 하는 거 눌러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인스톨 창이 하나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되셨을까요? 그러면 이걸 먼저 하죠. 제가 수업 페이지에다가 뭐 하나 올렸어요. 여러분들이 수업 페이지를 들어와 보시면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JSP를 사용하기 위한 STS 세팅이라고 되어 있는 제목 아래에 emit
이라고 되어 있고 어떠한 주소가 하나 올라와 있죠. 자, 여기서 여러분들은 이 주소를 복사하시는 거예요. 이만큼. 제가 지금 드래그해서 블록 씌워놓은 이만큼 그대로 복사. 그리고 다시 STS 여기로 와서 add 누를 겁니다. add. 그러면 add repository라고 하면서 뭔가 떴죠? 자, 여기 로케이션 부분에 기존에 있는 거 지워버리고 우리가 복사했던 거를 붙여넣기 해줄 거예요. 그리고 네임에다가 emit 이렇게 적어줄 겁니다. 얘는 붙여넣기, 얘는 우리가 타이핑. 자, 이 emit이라고 하는 건 젠코딩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코드펜에서 그 메뉴 구조들 한 번에 쌓아내려갈 때 내비에다가 UL에다가 LI에다가 A 이런 거 있죠. 그걸 젠코딩이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유사하게 비슷한 성능을 하는 게 emit이에요. emit. 둘이 같은 거라고 봐도 무방하고요. 어쨌든 우리가 JSP를 실제로 사용하다 보면 결국 JSP 파일 안에 HTML 태그를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 태그를 이런 emit 같은 걸 만들어 놓지 않으면 일일이 타이핑을 좀 해야 돼요. 그래서 간편하게 좀 작업을 하기 위해 이런 별도의 emit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하는 거라. 여기까지 완료가 됐으면 add 눌러주시면 돼요. 약간 초록색으로 시간이 기다려주시면 여기에 이제 안에 뭐가 하나 생겨났어요. 자, 얘는 체크박스를 선택해 주시고 이 옆에 있는 화살표 뭐 열어보셔도 돼요.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이 체크박스를 선택한 뒤에 넥스트를 눌러주세요. 다른 거는 건드릴 게 없어요. 넥스트. 그러면 좀 대기를 해줘야 되고요. 자, 이걸 기다리면서 말씀을 좀 드릴 건데 지금 우리가 설치하고 있는 건 HTML 태그를 편하게 만들기 위해 설치하는 emit이라는 친구예요. 이거 다 하고 나면 우리 JSP를 사용하기 위한 몇 가지를 또 설치를 할 거예요. 근데 그걸 왜 해야 되냐면 기존에는 이클립스나 STS 이 툴들에서도 JSP가 다 호환이 됐었어요. 그래서 기본으로 기능이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별도로 뭔가 설치하고 이런 게 필요가 없었는데 이제는 없어졌어요. JSP를 쓰려면 우리가 별도로 설치를 해야만 해요. 안 그러면 우리 일단 이거 마무리를 먼저 하죠. 이거 넥스트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동의할 거야? 물어보는데 동의 당연히 해야 되고요. 선택하고 피니시. 그리고 이런 거 나오면은 select all 골라주시고 전체 선택이란 의미겠죠? 그리고 trust selected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는 것들이다, 괜찮다 해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측 하단에 이렇게 좀 기다려야 되는데 이거 기다리는 동안 또 뜨면 select all에 trust selected 똑같이 해주시면 돼요. 기다리는 동안 자, 이거 뭔지 아시죠? 안 따라 하셔도 됩니다. 그냥 보시면 돼요. 이거 잠깐 여러분들도 아마 이거 뜰 텐데 이거 emit이라고 하는 거 설치를 했더니 이제 적용하려면 껐다 켜야 돼. 너 지금 껐다 켤 거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은 그냥 리스타트 나우 누르시고 제 화면 보시면 되고요. 저는 일단 노를 눌러놓고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뭐 하는 거예요? 우리 뭐 프로젝트 만들거나 클래스 만들거나 할 때 사용했던 거죠. 그죠? 폴더 만들거나 이럴 때도 그렇고. 자, 여기다가 JSP를 치면 아무것도 안 나와요. 아무것도 안 나온다라는 건 JSP 확장자를 가진 어떠한 파일을 만들게끔 설정이 잡혀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진짜로 우린 지금 JSP를 못 만듭니다. 이 상황에서는.
그래서 쓸 수 있게 몇 가지를 설치한다라는 개념인 건데, 잠깐 녹화를 끄고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내용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이제 히스토리들도 어느 정도 알고 계시면 왜 우리가 이 설치를 해야만 하는가에 대한 이해도 가능하기 때문에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요. 자, 이거 설치는 완료 다 되셨겠죠? 리스타트 나우 아까 다 뜨셨을 거고, 저는 일단 다른 걸 먼저 설치를 하고 나중에 한 번에 껐다 키도록 할게요. 자, 다시 헬프 들어와서 인스톨 뉴 소프트웨어 한 번 더 들어갈 거예요. 자, 아까는 emit이라고 하는 걸 우리가 add를 통해 추가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번에는 add가 아니라 이 화살표를 클릭할 겁니다. 여기 얘를 클릭하면 밑에 뭐가 좀 많이 나와요. 자, 이 중에서 자, 이 녀석 여러분들도 아마 저랑 비슷한 위치에 이 녀석이 있을 텐데 latest eclipse release라고 하는 녀석이에요. 얘를 선택해 주시면 돼요. 자, latest eclipse release 이 녀석을 선택을 해주시면 여기 초록색깔 바가 좀 진행을 하면서 이쪽에 뭐가 많이 뜰 겁니다. 자, 얘는 이쪽에 있는 체크박스를 직접 누르지 않을 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자, 얘는 밑으로 내려가서 스크롤 맨 아래로 내릴 거예요. 맨 아래로. 그리고 이 웹 그리고 XML 자바 EE라고 되어 있는 이 녀석을 체크박스를 선택하지 말고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눌러주세요. 이거. 그럼 밑에 또 뭐가 많이 나오죠? 여기 있는 거를 다 받을 필요가 없어서 선택해서 받기 위해 여기 체크박스를 고르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많이 나오는데 또 밑으로 좀 내려가다 보면은 자, 여기에 이클립스 자바 EE 디벨로퍼 툴스라고 하는 녀석 이거 보이시나요? 찾으셨으면은 일단 선택해 놓으세요. 그리고 그 밑으로 9개를 고르시면 돼요. 여기에 몇 개 아이템인지 나오거든요. 9 아이템스 셀렉티드 이런 식으로 나올 겁니다. 자, 일단 화면에 보이는 거 다 골라주세요. 똑같이. 혹 가끔 가다가 저랑 다른 순서로 뭔가 다르신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음 거 진행하기 전에 지금 말씀하셔야 돼요. 지금 강사가 보여주는 화면이랑 여기서부터 이만큼을 선택하려고 하는데 얘네 구조가 좀 다른데? 이런 분들은 지금 말씀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설치 과정은 여러분들 안 따라오시면 다음 내용을 진행할 수가 없어요. 일단 여기까지 문제 없을까요? 그러면 밑에 이것까지 하나 더 남았어요. 아까 보여드린 화면에 있던 8가지고 얘가 8개고 밑에 이것까지 얘까지 문제가 없으면 9개 선택 잘 하신 거고요. 다 골라졌으면 다른 거 건드리지 마시고 넥스트. 자, 이런 화면까지 무사히 오셔야 됩니다. 설치하다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제 뭐 여러분들이 실수를 하신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실수를 안 했는데 뭔가 구조가 다를 수도 있어요. 공규님 화면하고 어떤 게 다르실까요? 그 캡처해서 보내주시겠어요?
다른 상황을 자,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넥스트 또 눌러주시면 돼요. 권규님은 다른 상황 그 캡처해서 저한테 그 채팅으로 보내주세요. 카톡으로. 자, 동의하는 창 나오면 당연히 동의하셔야 되고요. 피니시 여기까지. 자, 이거 어차피 인스톨하는데 시간 조금 걸리니까 녹화 멈춰놓고 기다리겠습니다. 자, 이제 앞에 화면 보겠습니다. 네, 설치할 거는 다 했고요. 우리가 지금 톰캣 설치했고, 그다음 에밋 설치했고, 그다음에 JSP를 사용하기 위한 레이티스트 이클립스 릴리즈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를 했어요. 이 세 가지를 설치를 완료했고, 이제 세팅 설정할 건데 윈도우의 프리퍼런시스 여기로 들어오세요. 자, 여기다가 웹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시면 웹 브라우저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웹 브라우저. 자, 지금 얘를 딱 들어오셨을 때 저랑 똑같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저랑 다를 수도 있는데 상관없어요. 제가 체크한 걸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이 상태로 만들어 주시면 돼요. 자, 간단하게 소개만 좀 드려보자면 Use Internal Web Browser라고 하는 거는 이제 내부적인 웹 브라우저를 쓸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부적인 웹 브라우저 안 쓸 거예요. 불편해요. 그래서 External, 외부의 브라우저를 쓸 거야 라고 선택을 먼저 하는 거고요. 그리고 외부 브라우저를 쓸 때 어떤 거 쓸 건데?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웬만하면 윈도우에서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네 가지가 잡혀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보면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좀 깨진 것처럼 보이죠? 이제 얘는 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아마 못 쓰는 건 아닐 텐데 쓸 이유는 딱히 없다고 생각을 해요. 좋지 않은 브라우저가 맞아요, 사실. 이제는. 엣지, 크롬 둘 중에서는 여러분들 원하는 거 쓰셔도 돼요. 상관없어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크롬을 좀 더 좋아합니다. 수업도 크롬으로 진행을 할 거고 이거 두 개를 썼을 때 다른 점이라고 하면 사실 개발자 도구의 생김새가 좀 다른 거 말고는 딱히 없어요. 둘 다 되게 좋은 브라우저고요. 어떤 걸 쓰셔도 상관은 없지만 저는 이제 크롬을 주로 썼던 개발자기도 하고 계속 크롬을 쓸 생각이기 때문에 크롬으로 알려드릴 겁니다. 그래서 수업을 진행하다가 개발자 도구를 까서 봤는데 이제 본인이 엣지를 쓰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크롬이죠. 구조가 살짝 다를 수 있다라는 거. 그거 말고는 다를 게 딱히 없으니까 상관없다. 그것만 유의를 해주시면 되고 이 상태로 만들어 주셨으면 어플라이 눌러주겠습니다. 어플라이. 그리고 다시 검색하는 대로 가서 이번에는 emit이라고 검색을 할 거예요. 그럼 밑에 emit 하나 나왔죠? 자, emit을 정상적으로 설치하신 분들은 이게 잘 나올 거고 emit 설치가 제대로 안 된 분들은 얘가 안 나올 거예요. 얘가 안 나왔다면 아까 전에 진행했던 emit 설치를 다시 하셔야 됩니다. 자, 나오셨으면 얘를 클릭해 주시고요. 자, 여기에 뭔가 잔뜩 쓰여져 있죠? 여기에다가 커서를 맨 뒤로 이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컴마 하나 찍고 띄고 JSP 컴마 하나 찍고 띄고 JSP F 이렇게 적어줄 거예요. 제가 이거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저 지금 이만큼을 추가한 거죠.
이 emit이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때 여기에 들어있는 확장자 파일들에서 emit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거야 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러면 우린 지금 JSP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서도 emit을 쓸 거고 JSPF라는 확장자를 가진 파일에서도 emit을 쓰겠다라고 등록을 한 개념인 건데, 자, JSP는 우리가 앞으로 써볼 거니까 딱히 어려울 게 없는 애예요. 그냥 HTML이랑 비슷하게 생겨 먹었어요. 확장자가 JSP일 뿐이에요. 근데 JSPF라고 하는 이 녀석은 좀 생소한 확장자일 수 있습니다. 얘는 근데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진 않을 거예요. 사용하진 않을 건데 개념을 알려드리기 위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JSP는 그냥 JSP입니다. JSPF는 JSP 프로그먼트 파일이라는 풀네임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프로그먼트 파일이라는 건 뭐냐?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조각 파일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이 조각 파일은 또 무슨 얘기냐? JSP는요, 우리가 HTML 파일을 생각을 해봤을 때 이제 뭐 DOC 타입 뭐 이런 걸로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HTML 태그, 이거 코드펜으로 볼까요? 그냥 눈으로 보는 게 제일 이해가 빠르니까. 자, HTML 기본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죠. JSP 파일을 만들어도 이 안에 JSP 파일 안에 이런 구조를 쌓아놓고 할 거예요. 왜냐면 그 JSP를 구성하는 실제 내용은 HTML 태그가 들어갈 거거든요. 이 구조가 그대로 쓰여질 건데, 자, 이 안에서 여기 바디 안에 우리가 뭔가 컨텐츠를 입력을 하면 이제 화면을 구성할 수 있다의 개념인데, 그렇게 구성된 화면들을 우리가 다른 JSP 파일에다가 불러와서 끼워 넣기 할 수 있어요. 약간 이런 거예요. 실제 활용 사례 같은 거 지금 얘가 그렇게 되어 있다가 아니라 대충 그냥 예시를 들어드리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메일을 들어가도 이거 로그인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메일은 좀 그렇구나. 메일 말고 블로그? 여기를 들어왔을 때 여기에 보이는 이런 모양, 이거는 지금 회원 정보 관련된 거죠. 로그인 되어 있는 회원 정보. 자, 이 모양을 잘 보세요. 아마 이런 데를 들어가도 얘가 있을 텐데 좀 다르군요. 얘는 여기도 다르네. 조금씩은 다르지만 얘가 그나마 좀 유사하니까 이거 두 개로 좀 볼게요. 에이, 이거랑 블로그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지금 이만큼이랑 이만큼이 사실상 거의 똑같이 생긴 거죠. 그렇죠? 이 구조가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뭐 색깔, 배경색이나 이런 건 조금씩 다르지만 사실상 생긴 모양새나 구조는 거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럼 진짜로 완벽하게 똑같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모양을 만들어 놓는 JSP 파일을 하나 따로 보관을 하고요. 그렇게 만들어진 JSP를 이 화면을 그리는 상황 속에서, 얘를 그리는 상황 속에서 이 위치에 쓸 거야 라고 불러올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얘를 만드는 JSP 파일 안에서는 이만큼의 코드를 적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이미 만들어져 있는 거고 불러왔을 거니까. 이런 게 가능하거든요. 그냥 JSP 파일도 이게 다 돼요. 근데 그냥 JSP 파일은 나 여기에 이거 쓸 거야, 불러올 거야 라고 명시를 해야만 얘가 불러와 줘요. 이게 JSP. 근데 JSP-F, 프로그먼트 파일은 애초에 컨셉 자체가 조각 파일이라서 우리가 모든, 내가 만든 사이트에서 모든 페이지에 어떤 페이지를 보더라도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만약에 존재한다면 그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을 JSP-F로 만들어 놓고 설정을 걸어 놓을 수 있어요. 모든 페이지에 얘는 이 위치에 포함시켜 라고 설정을 걸 수 있어요. 그러면 이 화면을 그리는 이 코드 상에서 여기다가 나 이거 쓸 거야 라고 불러오는 코드를 넣지 않아도 이 자리에는 얘가 들어와요. 그렇게 설정해서 쓸 때는 JSP-F를 쓰는 거예요. 근데 잘 쓰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모든 파일에 불러왔을 때 효율이 좋아요. 모든 페이지에 불러왔을 때. 근데 우리가 사이트를 만들다 보면 모든 페이지에 공통으로 들어가는 애가 그렇게까지 딱히 있지 않아요. 우리가 실제로 수업에서 스프링부트로 넘어가서 진행을 하다 보면 이런 실제로 이걸 활용을 해볼 거예요. 불러오기를 해서 쓰는 부분이 있을 건데 거기서는 공통으로 모든 페이지에서 다 쓰긴 써요. 그래도 JSF를 쓰지는 않을 거예요. 굳이 그럴 필요가 없어서. 근데 이런 차이가 그냥 존재한다 정도만 인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취업을 했는데 이런 걸 써야 된다라고 하면 그때 그냥 쓰면 돼요. 쓰는 방식이 어렵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걸 소개해드리기 위해 적어놓은 거고요. 이렇게 두 개 입력을 완료하셨으면 어플라이 또 눌러주세요.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설정. 자, 여기에다가 파일이라고 또 검색을 해보세요. 파일. 그러면 여기에 파일 어소시에이션스라고 되어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여기에다가 add 누를 거고요. add. 이 파일 타입이라는 곳에다가 별점.js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별점.js. 딱 봐도 앞에 이름이 뭐든지 간에 확장자가 JS면 이란 뜻이겠죠? 그런 녀석들에 대한 설정을 하나 하는 부분인 건데 JS는 자바스크립트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할 때 쓰려고 좀 설정을 잡는 건데 자, OK 눌러주시면은 여기에 별점 JS가 하나 추가됩니다. 자, 이러고 지금 클릭이 자연스럽게 되어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여기 밑에 보면 제너릭 텍스트 에디터라고 하는 녀석이 있어요. 그냥 텍스트 에디터 말고 제너릭 텍스트 에디터 이 녀석을 선택해 주신 다음에 여기 디폴트 눌러 주시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녀석이 디폴트로 설정이 된 거예요. 지금 한 설정은 우리가 나중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파일을 진짜로 만들 거예요. 따로 만들어서 쓸 건데 그냥 텍스트 에디터로 되어 있으면 자동 완성 기능 같은 거 아예 다 안 먹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어떤 코드를 입력을 했을 때 코드펜에서 자바스크립트 코드를 입력을 해도 펑션 부분이랑 뭐 let, var, const 이런 부분들 색깔이 조금씩 달랐죠. 그런 색깔의 변화도 안 나타나요. 그냥 텍스트 에디터는. 근데 이렇게 제너릭 텍스트 에디터로 바꿔놓으면 자바스크립트 파일로 인지를 해주는 거기 때문에 그런 색깔의 차이가 약간씩은 생겨납니다. 우리가 인지하기가 편해진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그 작업을 해준 거고 지금 당장 쓸 건 아니에요 사실. 나중에 쓸 거긴 하지만 미리 세팅하는 김에 해버렸다. 자, 그리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자, 이제부터 잘 보셔야 되는데 이쪽에 JSON 파일스라고 되어 있죠. 이 녀석, 자, 이 녀석과 CSS 파일스, HTML 파일스, JSP 파일스, XML 파일스까지 지금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를 다 하실 건데 뭘 하냐면 이 인코딩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해서 맨 위로 올라가면 UTF-8이 있어요. 기본으로 코리안 ECU KR 되어 있을 건데 이거 아니고 UTF-8 이 스크롤 위로 올라가시면 있을 겁니다. 지금 제가 찝어드렸던 그 5가지를 다 UTF-8로 바꿔주시면 돼요. 자, 제가 먼저 여러분들 하라고 이렇게 체크를 먼저 해드릴게요. 지금 제가 밑줄 친 녀석들에 들어가서 다 이걸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마 XML 파일스인가? 이거 하나는 이미 되어 있을 거예요. UTF-8로. 근데 확인을 해줘야 돼요.
5개를 다 하셔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들 하나 할 때마다 어플라이 눌러주셔야 돼요. 어플라이 안 누르면은 적용 안 됩니다. 제이슨 파일에 와서 이거 바꿔놓고 어플라이 하고, 또 CSS 파일스 가서 얘 바꿔놓고 어플라이 하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 제대로 안 하면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이 UTF-8은 이제 우리가 개발할 때 항상 한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 인코딩을 제대로 안 해놓으면 우리가 뭔가 한글을 사용했을 때 한글이 제대로 안 나올 거니까 다. 이 리스트 다 체크해 주시고요. 저도 이제 진행을 좀 하겠습니다. 자, 5개 다 완료하셨으면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사용해서 꺼주시면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 프로젝트 만들었던 때처럼 여기 패키지 익스플로러 쪽에다가 클릭하고 컨트롤 N 눌러서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 건데요. 그동안에 우리는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었었죠? 근데 이제부터는 단순한 자바 프로젝트를 만들지 않을 거예요. 자, 여기다가 웹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WEB라고 하는 웹. 그러면 뭐가 많이 나왔는데 이 중에서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라고 하는 녀석, 우린 얘를 만들 겁니다.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 자, 얘를 선택해 주시고 이제 들어오시면 프로젝트 네임을 설정할 수 있는 공간이 나왔어요. 자, 여기에 JSP 언더바 아티클 언더바 매니저라고 아니다. 이렇게 지어줄게요. 자, 그리고 나서 타겟 런타임이라고 하는 거 여기 눌러보면 아무것도 없을 거예요. 논의로 되어 있죠? 자, 이 옆에 있는 New Runtime 이 녀석을 한번 누르겠습니다. 예, New Runtime을 누르시면 이런 애가 나오는데 이 런타임이라고 하는 게 이제 서버를 이 프로젝트를 사용할 때 이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때 사용할 서버를 고를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린 지금 톰캣이라고 하는 녀석을 설치해놨죠. 그 톰캣은 아파치 톰캣입니다. 그래서 여기 아파치 옆에 있는 화살표를 누를 거예요. 그러면 아파치 톰캣 뭐 V7부터 V10, V10.1 이렇게 나오죠. 자, 우리가 설치한 톰캣 버전은 10.0.27이에요. 그러면 10.0을 선택해 주시는 거예요. 10.0 그리고 나서 Next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뭔가 또 나왔는데 여기서 Browse 여기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제 우리 로컬 PC에 있는 뭔가를 선택할 수 있는, 고를 수 있는 창이 나왔어요. 여기서 아까 우리가 톰캣 압축 풀어서 설치해놨던 경로 있죠? 거기까지 일단 찾아가세요. 저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이 폴더를 선택할 건데 이 폴더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돼요. 안으로 들어가지 말고 그냥 폴더 선택까지만 하세요. 여기서 폴더 선택, 얘를 클릭하고 폴더 선택. 이 안으로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폴더 선택까지 완료하시면 해당 경로가 이쪽에 잡혀 있는 걸 볼 수가 있는데, 이러고 피니쉬를 눌러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그냥 피니쉬 누르시면 됩니다. 이 뒤에 나오는 넥스트들은 딱히 신경 쓸 게 없기 때문에 이제 그 런타임까지 잘 완료하셨으면 바로 피니쉬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런 게 하나 뜰 거거든요. 퍼스펙티브 이거 열어줄까? 라고 하는데 이거 그냥 노 하세요. 노 하세요. 노. 굳이 바꿀 필요가 없어요. 바꿔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노. 자, 그럼 프로젝트가 하나 만들어졌겠죠? 저 같은 경우 지금 이쪽에 만들어져 있는데, 자, 이거 비교해서 하나 보여드릴게요. 기존에 우리가 만들었던 자바 프로젝트는 이 폴더 모양에 J라고 하는 것밖에 안 쓰여져 있었어요. 그냥 제 거 보셔도 돼요. 어차피 여러분들 것도 동일하게 생겼을 거라서. 근데 지금 만든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는 이 J라는 거 말고 왼쪽에 뭐 하나 더 있죠? 약간 구슬같이 생긴 뭔가 있어요? 이게 제가 알기로는 지구본 모양으로 알고 있는데, 그냥 이제 웹 프로젝트다라는 걸 아이콘으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나중에 메이븐 프로젝트 만들면 여기에 M이라고 하는 알파벳이 쓰여 있습니다. 그건 이제 메이븐 프로젝트다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아이콘들로 다 알려준다라는 거. 근데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어쨌든 이 녀석을 열어보면 이것도 제가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우리가 그 전에 베이직 아티클 매니저 했던 앤데 자바 프로젝트였죠. 얘는 딱 프로젝트 만들면 이거랑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JDBC 아티클 매니저 열어보면은 베이직이랑 다르게 뭐가 좀 많아 보이지만 사실상 이거 세 개는 우리가 만든 거예요. 이거 우리가 만든 폴더고요. 이거 우리가 만든 파일이고요. 이 폴더 안에 있는 파일을 빌드 패스, 이 프로젝트가 인식할 수 있게 해줌으로써 생겨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 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어낸 거지 기존에 만들어진 건 이거 두 개가 전부입니다. 원래. 그랬었어요. 근데 지금 웹 프로젝트를 보시면 저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미 뭐가 많죠? 구조가 다른 거예요. 근데 어떻게 다르냐?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건 사실 이거랑 이겁니다. 그리고 이거 정도? 근데 이것도 사실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거 두 개. 왜 이걸 눈여겨봐야 되냐면 이거 둘 다 뭐예요 지금? SRC예요. 그 이전에는 SRC라고 하는 소스 폴더가 하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소스 폴더가 두 개죠. 물론 얘는 소스 폴더 밑에 메인 밑에 자바라고 하는 폴더까지 있는 거겠지만 일단 소스 폴더라고 하는 녀석 자체가 두 개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클래스를 만들거나 뭐 JSP 파일을 만들거나 할 때 이 위치를 신경을 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 둘 다 소스 폴더니까. 자, SRC의 메인에 자바래요. 당연히 자바 파일 들어간다는 얘기겠죠. 자바 파일은 뭐예요? 우리가 사용했던 것 중에? 클래스. 우리가 그 전에 계속 만들어서 사용하던 클래스들, 그게 다 자바 파일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클래스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여기다 만들어야 돼요? 위에다 만들어야겠죠. 여기 들어와서 자바 클래스 파일 만들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밑에 있는 SRC에는 뭐 만들어야 될까요? 여기는 이제 JSP 파일이나 뭐 정적인 파일 같은 것도 그렇고 뭐 CSS 이런 거 이런 파일들은 다 이쪽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 소스 폴더가 나눠져 있으니까. 그렇게 인식하게끔 세팅이 되어 있어요. 프로젝트 구조 자체가. 그러면 이제 여기다가 JSP 파일 같은 거 만들면 당연히 안 된다일 거고 여기다가 자바 파일 만들면 안 된다니까. 여러분들이 컨트롤 N 같은 거 눌러서 뭔가 클래스나 이런 거 만들려고 할 때 이제 정확하게 클릭을 하고 내가 여기다가 만들 건지 여기다 만들 건지 클릭을 하고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좀 있으니까 신경을 좀 써야만 한다.
그리고 스프링 부트로 들어가면은 구조는 더 뭐가 많아요. 근데 그렇게 많이 있을수록 우리가 이렇게 자동으로 세팅이 되어 있는 상태로 뭐가 많을수록 우리가 건드릴 게 적어지는 거라서 신경만 조금 쓰면 할 건 더 편해지는 거예요. 그럼 이 상태에서 지금 자바도 어차피 17로 자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따로 건드린 게 없었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뭔가를 직접 만들어 보기 전에 이거부터 할 거예요. 또 다시 윈도우 중간에 있는 쇼 뷰 밑에 있는 other로 가겠습니다. other 눌러보시면 제가 뭔가 선택할 수 있어요. 여기에 서버라고 입력을 하시면 server 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이 서버에 서버스라고 하는 녀석이 있습니다. 이 녀석을 클릭하고 오픈 눌러주세요. 되셨을까요? 서버스 클릭에 오픈. 자,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쪽에 나왔는데 얘가 어디에 나오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 어차피 얘를 위치를 옮길 거예요. 저는 얘를 이대로 끌고 와서 이쪽에 놓을 겁니다. 이거 위치는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쓰시면 돼요. 근데 저는 여기를 좀 선호를 해요. 이쪽으로 끌고 온 거고요. 그럼 얘는 지금 아무것도 안 들어있긴 한데 얘가 사실 지금 당연히 안 들어있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지금 뭐 만들어 놓은 게 없어서 여기다가도 이제 뭘 만들 거예요. 자, 이 서버스라고 하는 영역을 클릭하신 다음에 컨트롤 N 할 거고요. 여기에서 서버라고 입력을 해주면 서버가 나옵니다. 지금 우리가 쇼 뷰라고 하는 그 윈도우의 쇼 뷰라고 하는 걸 통해서 이 서버스를 꺼낸 거는 이 서버들의 목록을 볼 수 있는 그냥 메뉴 하나를 꺼낸 거고요. 이 메뉴 안쪽에다가 실제로 우리가 사용할 서버를 이제부터 만드는 거예요. 이 서버 클릭하고 넥스트. 자, 여기서 아파치 우리 톰캣이니까 아파치 열어주시면 아까처럼 비슷하게 또 버전들이 있는데 10.0 골라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기 밑에가 자동으로 채워졌는데 바꾸셔도 상관은 없지만 그냥 두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굳이 필요가 없어서 바꿀 필요가. 그 다음에 넥스트. 자, 여기 잘 보세요. 이런 화면이 나왔는데 지금 얘 JSP 아티클 매니저라고 하는 이거 뭐예요? 우리가 방금 전에 만들어둔 웹 프로젝트죠. 이 톰캣이라고 하는 서버를 만들려고 했더니 얘가 자동으로 여기에 있어요. 인식을 한 거예요. 왜? 서버가 필요한 프로젝트니까. 그래서 이 녀석을 클릭하고 add를 눌러주시면 이 컨피규어드 쪽으로 넘어오거든요. 자, 이 세팅이 지금 뭐 한 거냐면 방금 전에 우리가 지금 만들려고 하는 이 웹서버 여기가 지금 톰캣 서버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 이 톰캣 서버 만들 때 이 안에다가 이 프로젝트를 넣어버리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제가 처음에 그림판에서 그렸던 그림 이 웹서버 안에 우리 프로젝트를 이렇게 넣는다 했던 거 지금 이거 설정하는 게 지금 이거예요. 이해되실까요? 이거 말고는 사실 여러분들이 와닿을 게 아예 없어서 여기서 설명을 드리는 건데 실제로 배포까지 여러분들이 나중에 해보신다면 거기서는 이제 서버에다가 내 프로젝트를 넣는다라는 개념이 뭔지 좀 더 명확하게 오실 겁니다. 네, 일단 지금은 이걸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컨피규어드에 잘 들어온 거 확인하셨으면 피니시 해주시면 돼요. 그럼 이쪽에 서버가 하나 생겨났고요. 이 서버를 통해서 우리 프로젝트를 실행시킬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 준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도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이거는 여기다 그냥 그립시다. 자, 우리가 지금 STS에다가 톰캣이라고 하는 웹 서버를 지금 여기 서버스라고 하는 거 연 다음에 여기서 컨트롤 N 하고 서버 들어가서 만들었죠, 하나. 만들었죠.
자, 이렇게 만든 게 STS라는 툴 안에 우리가 사용할 웹서버 하나를 구축한 거예요. 우리가 로컬에다가 설치한, 여기다가 설치한 이거는 그냥 우리 로컬 PC, 이 윈도우라는 환경에다가 톰캣을 쓸 준비를 한 거고요. 이 프로그램을 이제 STS라는 툴 안에서 실제로 사용하겠다라고 서버 환경 하나를 구축한 게 방금 이 작업한 거예요. 자, 지금 이 그림판이 갖고 있는 배경이 우리 STS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웹서버 하나를 구축한 상황, 그리고 이 안에 우리가 지금 프로젝트 하나를 연결했다 이 상황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서버를 앞으로 사용할 때도 마찬가지고 서버에다가 프로젝트를 연동할 때도 마찬가지고 하나씩밖에 없었으니까 자연스럽게 그냥 넣고 진행을 했는데 웹 프로젝트가 여러 개였대요. 만약에 웹 프로젝트가 이렇게 많았대요. 만약 이런 상황이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리고 웹 서버를 지금 구축을 했대요. 이렇게 구축하는 과정에서 나 지금 얘 이렇게 넣을래 라고 하는 거 고르는 화면, 아까 있었던 그 화면에 이거 5개 다 나와요. 그럼 그 중에서 내가 이거 넣을래, 뭐 이거 넣을래 이렇게 골라서 넣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하나의 웹 서버 안에 여러 개의 프로젝트가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우리가 서버 하나 만들었는데 애초에 이 메뉴 이름은 서버 스죠. S가 붙었다라는 건 복수계죠. 그럼 서버가 여러 개일 수도 있다는 얘기네요. 자, 애초에 우리 STS,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툴 안에는 웹서버가 하나만 있으리란 법이 없어요. 여러 개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의 웹서버 안쪽에도 프로젝트가 하나만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어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하라고 자꾸 나오는 거예요. 만약에 서버가 하나밖에 존재할 수 없고 모든 웹 프로젝트를 하나의 서버로만 돌려야 됐다면 선택하라는 얘기가 안 나오겠죠. 알아서 세팅을 해주겠죠. 근데 서버도 여러 개를 만들 수 있고 서버마다 내가 사용할 프로젝트들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거. 이거는 이 툴 안에 한정된 내용이 아니라 원래 웹 서버가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실제로 서버를 구축해서 웹 서버 그 환경을 만들어 놓고 배포를 한다라고 해도 하나의 서버로 여러 개의 프로젝트 돌릴 수 있고요. 하나의 서버 컴퓨터에 여러 개의 웹 서버를 구동하는 것도 가능하고요. 다 가능한 얘기예요. 원래 가능한 거예요. 이 개념들은 이제 뒤로 갈수록 조금씩 이해가 조금 더 될 겁니다. 어쨌든 지금은 이 서버를 JSP 아티클 매니저라는 프로젝트를 구동하기 위한, 실행하기 위한 서버 하나를 구축해뒀다. 이제 이 서버 돌려서 뭔가 하면 이 프로젝트에 대한 내용이 브라우저에 띄울 수 있다. 그 내용을. 그런 상태를 만들어 준 거예요. 자, 그리고 콘솔도 이쪽으로 이제 옮길 거고, 콘솔에 뭔가를 보여줘야 되는 상황이 거의 없을 거라서, 자, 이렇게 좀 해놓고요. 자, src. 자바 파일을 만드는 src를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N을 눌러서, 제가 서블릿이라고 입력을 할 거예요. 그냥 단순히 클래스가 아니라 서블릿이라고 하는 애를 입력을 했어요. 그냥 클래스를 만들어서 해도 되지만 이 서블릿이라는 걸 통해서 만들면 좀 더 우리가 귀찮은 걸 덜 해도 돼요. 알아서 많이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자, 3개가 나왔는데 이 중에서 서블릿 이 녀석을 선택을 할 거고 넥스트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서블릿 선택, 넥스트. 그럼 이제 프로젝트가 선택이 되어 있고 소스 폴더가 선택이 되어 있고 자바 패키지, 이제부터는 패키징도 그냥 같이 병행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거 패키징 하는 방법에 대해서 제가 이거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뭐 com. 뭐 자바. 어쩌고 뭐 이런 식으로 패키징을 하는 이유 말씀드린 적이 있었나요? 없었나 보네요. 이거는 무조건은 아닌데 대부분의 회사에서 SI 회사에서 많이들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만들고자 하는 이 웹 프로젝트가 도메인이 뭐 떠떠떠 뭐 jsp.com이다. 도메인이 이렇대요. 만약에 예상하는 도메인이, 그러면 패키징은 com.jsp.
이 뒤에는 이제 자유. 보통 이런 식으로 가요. 이렇게 많이 해요. 그냥 약간 관례 같은 느낌? 근데 이렇게 안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도 비슷하게 com. 코리아 IT. 자바. am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여기 IT는 둘 다 대문자예요. 이거 저랑 똑같이 안 하셔도 괜찮지만 제가 이제 이거 프로젝트 만들면 또 깃관리 할 거거든요. 그럼 제 코드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냥 복사로 가져가신다고 가정을 했을 때 편하게 붙여넣기 하시려면 똑같이 만드는 게 편하긴 할 겁니다. com. 코리아 IT인데 IT는 둘 다 대문자. 자바. am. 그리고 클래스 네임은 뭘로 하지?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지어줄게요. 홈, 메인, 서블릿. 지금 만드는 이 서블릿이라고 하는 녀석도 결국엔 클래스거든요. 그래서 첫 글자는 당연히 대문자로 와야 돼요. 클래스는 무조건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만드니까 홈, 메인, 서블릿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자, 다른 거는 또 건드릴 필요가 없으시고요. 여기까지 하셨으면 그냥 피니시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기존에 만들어 왔던 그냥 클래스랑은 좀 다르게 뭐가 많이 쓰여진 상태로 만들어졌죠. 자, 여기서 지금 이거 다 주석이거든요.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슬래시 두 개도 주석이고 이렇게 슬래시 에스터리스크로 되어 있는 이 녀석들도 주석인데 주석 다 제거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에밋 설치하고 나서부터 컨트롤 D라고 하는 단축키를 사용해서 뭔가를 지우려고 하면은 바로 안 지워지고 여기에 뭐 고르라고 나와요. 이거 보여드릴게요. 컨트롤 D 누르면 여기 이런 거 뜨거든요. 이거 에밋에서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쓰는 어떠한 그게 같이 등록돼서 그래요. 이거 바꾸는 것도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없네요. 일단은 이거 지우고 여기도 지워주고 주석 다 제거. 그러면 이거 그 방금 단축키 처리하는 걸 오늘 거기까지 하고 내일 수업에서 이 설명을 하는 게 낫겠다. 그렇게 하죠. 윈도우 프리퍼런시스 보시고요. 검색하는 데에다가 키라고 검색을 해주세요. ps. 그럼 여기 키스 나오는데 이 녀석을 선택. 자, 얘가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STS라는 툴 안쪽에서 쓸 수 있는 단축키들이 정의가 되어 있는 애들이에요. 여기서 검색할 수 있어요. 컨트롤 D 하시면 ctrl 플러스 D 라고 검색을 하면 나옵니다. 검색할 수 있어요. 그냥 찾아도 되는데 너무 많아가지고 검색하면 편해요. 그럼 지금 딜리트 라인이라는 녀석이 있고 매치 페어 라울 월드가 둘 다 컨트롤 D로 되어 있죠. 이 중에서 얘를 컨트롤 D라는 단축키를 빼버릴 겁니다. 우리가 원래 지우는 걸로 쓰던 건 이거니까 얘를 살리고 얘를 지울 거예요. 자, 보세요. 지우고 싶은 애 선택. 그리고 언바인드 커맨드 눌러주시면 돼요. 이거. 그러면 딜리트 라인이 같이 지워지거든요. 다시 딜리트 라인 선택. 그리고 여기 바인딩이라고 되어 있는 이 부분에 클릭하고 나서 여기서는 입력하는 게 아니라 그냥 키보드를 누르시면 돼요. 컨트롤 D를 누르시면 돼요. 그럼 들어왔죠. 이러고 이제 어플라이 하고 끄시면 이제 컨트롤 D는 우리가 원래 쓰던 대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겁니다. 저는 한 가지를 더 할 거예요. 컨트롤 M이라고 하는 거. 이거 여러분들한테 코드를 좀 크게 보여드릴 필요가 있을 때 제가 전체 화면 모드로 바꿔서 막 보여드리는 건데 저는 좀 많이 써가지고 얘도 이제 머지라인스라고 하는 녀석이 똑같은 단축키를 가지고 있어서 이 녀석을 뺄 겁니다. 언바인드. 얘는 이거 빼도 얘가 안 지워져요. 그냥 안 지워지면 그냥 이대로 두면 돼요. 컨트롤 D라고 하는 것과 컨트롤 M이라고 하는 거 이 두 가지 해주고 어플라이 그리고 어플라이 앤 클로즈까지 해주겠습니다.
이러고 나서 컨트롤 D를 눌러보시면 이제 잘 지워질 거예요. 단축키 설정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럼 오늘 일단 이 정도까지 하고요. 내일 수업에서 이 서블릿이라는 걸 사용해 브라우저에 화면 띄워보는 것부터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혹시나 뭔가 세팅하다가 문제가 생겨서 못 따라오신 분들은 영상 참고해서 이 상태까지 만들어 주셔야 돼요. 내일 수업 전까지. 네,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어요.